네, 반갑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상승했던 대부분을 좀 뺏겼다. 이런 느낌이 좀 나오겠죠. 장중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좀 제법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마감해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마무리됐다는 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근데 수급은 일단 관망세를 계속 유지했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릴 만한 이유는 없었죠. 그리고 악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밀린다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정상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들쭉날쭉한 그런 형태의 모습 좀 보였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양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아마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의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손실을 보고 있었던 분들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 손실을 축소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차라리 이럴 때는 더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이런 그 3파전이 좀 진행이 되면서 매도냐 매수냐 여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아래 꼬리 달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래쪽 지지선은 일단 확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일단 플러스 국면 진행이 되면서 나쁘지 않았죠. 다만 이제 아침에 너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였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 하루 동안의 변동성을 살펴보게 되시면요, 플러스 1.27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0.67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1.9% 거의 2% 가까이 변동성을 좀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합 마감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 거죠. 네, 특별하게 뭐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뭐 아침에 있었던 대로 소비주들의 어떤 반등세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좀 됐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한번 볼게요. 제가 장중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응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급락하니까 무섭다 해가지고 주식을 팔아버리게 된다면 뒤에 나오는 이 반등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 급락이 있을 때는 하는 순간에 쑥 밀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손 놓고 있다가 거의 저점에서 매도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마지막 구간에서 떨어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강하고 무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훅 떨어지면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때문에 매도를 많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 되면 저점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가게 되고 손실을 축소하게 되는 관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 오후에 떨어진 이 물량들이요, 어제부터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갑자기 쏟아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수익이 조금 났었던 것, 또는 이제 손실이 좀 축소됐었던 것이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야? 손실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좀 치시는 분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타난 모양이었다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는 저점에서 반등을 보면서 매수를 따라가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누가 가장 현명한 투자인지는 아시겠죠? 네,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중간에 손실 축소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 보고 있다가 밑바닥에서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성급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유지는 일단 잘 된 모습이고요. 마이너스는 나왔습니다만 그다지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확장돼서 끝났죠. 940억 순 매도입니다. 근데 기관 총계는 지금 391억이지만 금융투자와 연기금 둘의 매수를 합치게 되면 외국인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물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받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개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주가 바닥이 형성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아도 기관들이 받아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보다도 연기금이 조금 더 많이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금융투자 물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게 매도가 아마 쏠렸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위주의 매도 물량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볼 건데, 아마도 이제 코스닥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그쪽으로 집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LG에너지솔루션이 결국에는 하락 마감이 했습니다. 그래서 54만원대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 정고점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조금 아쉽죠. 조금 더 올라가서 한 74,000원대 마무리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부분을 반납하면서 다시 20일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 반등이 나가는 종목군들이 저항대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뭐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저항대 위쪽에 있는 모습이지만 꼬리를 위에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CGV 같은 경우도 저항대 넘어갔다 다시 들어온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어차피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고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메리트를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주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관점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괜찮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밀렸죠.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이 시원한 반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전차라고 해서 일단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가 주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발목을 좀 잡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초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자,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장 자체가 더 끌려 올라가려면 이렇게 대형주 시가총액, 특히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주가 반등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도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네이버도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반등을 조금 하긴 했는데 뭐 아직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이라서 조금 아쉬운 감은 계속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융섹터 쪽은 계속적으로 뭐 괜찮은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오늘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죠. 즉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크래프톤 다시 하락 반전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코스닥이죠. 오늘 매도가 많이 나온 코스닥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 쪽이 일단은 반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방어는 좀 해줬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배터리 소재 쪽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판단이고요. 게임주들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게임주들 반등은 성에 차지 않는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등들 일단 여기에 또 꽂혀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총상위 종목군들이 다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늘 반등이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매매 동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관 쪽 움직임들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을 또 많이 샀네요. 많이 샀고 LG화학을 가장 많이 팔았어요. 즉 LG화학을 팔아서 LG에너지솔루션 넘어간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도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됐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버리지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LNF,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위메이드 정도로 진행이 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있는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매수하긴 했는데 금융투자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금융투자 쪽 보시면 지금 미래나노텍 매도가 좀 많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이쪽 매도가 있었고요. LNF 쪽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매도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금융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들어간 부분들 보시면 이제 LNF 같은 경우 여기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매수로 잡혀있다 보시면 되겠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요, 신규 상장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가 같이 나왔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쪽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래나노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외적으로는 매도가 많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 코스닥 쪽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천보, 안랩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요쪽 매도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안랩 같은 경우나 지금 뭐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부담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대선 테마주이긴 한데 이 사람과 연결된 종목군들은 지금 힘을 잘 못 써요. 어떤 종목이 힘을 쓰냐면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현대차 매도가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 SDI,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일단 주가 하락한 종목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인버스를 같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추가적인 부분에 걸친 어떤 지지라인대나 주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아마 진행됐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순매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 본다라면 오늘 이 전기전자 쪽에서는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았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기아차는 또 매수했단 말이죠. 근데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지금 32조 가까이 되는 거고요. 현대차가 지금 39조거든요. 지금 차이가 7조 원밖에 안 납니다. 근데 기아차가 현대차를 뛰어넘는 시총을 가지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와 현대차의 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기아차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현대차가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아마도 현대 같은 시점에서는 현대차가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호텐신라라든지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도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다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의 외국인 매도 동향 보시면 아까도 보셨듯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LNF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서 움직임이 조금 둔해지는 종목들 위주의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해드렸던 말씀들이 계속 겹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지는 시장의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크게 뛰지도 또는 크게 하락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초적인 문제겠죠. 자, 차익 실현 들어가야 됩니까? 요거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팔아먹으셔도 상관없는데 손실 축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도를 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 또는 매수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둘 다 조금은 참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홀딩 관망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손실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다음 주로 해서 또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못 간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좋은 결과가 더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매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매수를 조금씩 해서 나는 계속 물량 모아간다. 상관없겠습니다만 많은 물량을 집어넣는다든지 공격적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지켜보는 전략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잘 마무리되긴 했는데 뭐 내일 또 걱정이시겠죠? 그렇지만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크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크게 내려갈 일도 없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아마 좀 편안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